만약에요, 우리 몸의 DNA에 생긴 아주 작은 오타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추적해서 단 하나의 세포, 그 수정란에서부터 지금의 여러분이 되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아무도 본 적 없는 고고학적 기록을 파헤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한 연구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출처는 2021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과학자들이 체세포 돌연변이를 이용해 우리 몸의 세포 가계도를 재구성한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초기 발생 과정에 대해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한번 생생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연구의 기본 아이디어가 사실 아주 기발하면서도 간단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 하나의 수정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DNA를 통째로 복사하는데 이때 아주 가끔씩 오타,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겨요. 중요한 건 이 오타가 그 세포의 모든 자선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독특한 필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세포 세계의 가문 내력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가문 내력인 돌연변이를 표식 삼아서 세포들의 족보를 역추적하는 거죠. 이 연구팀이 한 일이 정말 대단한데요. 3명의 기증자로부터 무려 25개 조직, 511개의 아주 작은 조직 샘플을 얻었어요. 잠깐만요. 511개나요? 네, 그리고 이걸 레이저로 정교하게 잘라내서 각 샘플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한 겁니다. 와, 레이저로 잘라냈다고요? 어느 정도로 작은 샘플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대장 내벽에 있는 선화라는 아주 작은 선 구조단 하나, 뭐 이런 수준이에요. 선화 하나요? 하나를 정확히 도려낸 거죠. 그렇게 얻은 각 샘플의 유전체에 새겨진 고유한 돌연변이 패턴을 비교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갈라져 나오는지, 누가 누구의 사촌인지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그려낸 거예요. 와, 이건 거의 뭐랄까 세포 단위의 인구 총조사에 가까운데요. 그 가계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탄생 비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겠네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비밀이 밝혀졌나요? 가장 먼저 우리 모두의 시작에 대한 통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수정란이 분열해서 만들어진 첫 2개의 세포, 당연히 우리 몸에 50대 50 아주 공평하게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대칭, 그게 생명의 신비 아닌가요? 컴퓨터로 설계한 것처럼 정확하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개인마다 그 비율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79세 남성 기증자 PD28690의 경우를 보니까 첫 2세포의 기여 비율이 약 69대 31이었어요. 69대 31이요? 와, 그것만 해도 꽤 차이가 나네요. 한쪽이 일을 거의 2배는 더한 셈인데요. 그런데 이건 약과였어요. 진짜 놀라운 건 47세 남성 기증자 PD43851의 뇌조직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비율은 무려 93대 7이었습니다. 잠깐만요. 93대 7이요? 이건 그냥 좀 비대칭적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쪽 세포가 독점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대칭의 총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발생 첫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바로 병목 현상, 그러니까 버럴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초기 배아 발생 과정? 예를 들어 세포가 8개쯤 되는 8세포기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8개의 세포가 모두 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이 중에서 단 3개 정도의 세포만이 실제 태아를 형성하는 핵심 집단인 내부 세포궤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태반처럼 태아를 돕는 조직이 되거든요. 아, 이거 완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네요. 수많은 연습생 중에 극소수만 데뷔조로 뽑히는 것처럼요. 그거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럼 수정란의 첫 번째 딸 세포 2개에서 유래한 후손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그 데뷔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선택이 완전히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우연히 한쪽 자손들이 더 많이 뽑히면 93대 7 같은 극단적인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의 시작은 정교한 설계가 아니라 치열하고 운에 좌우되는 세포 복권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최초의 병목 현상, 즉 내부 세포궤로 선택되는 과정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겠네요. 일단 여기서 많이 선택되면 평생 우위를 점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병목 현상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데뷔조가 끝이 아니군요. 네, 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조직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달랐거든요. 아까 그 93대 7의 뇌를 가졌던 기증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대장 조직을 분석해보니까 비율이 81대 19였어요. 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비대칭적이지만 그 정도는 확연히 다르죠. 아, 그러니까 전국 예선, 즉 내부 세포궤 선발을 통과한 세포들이
나중에 뇌 대표 선발전이나 대장 대표 선발전 같은 지역 예선을 또 거친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예선마다 심사 기준이나 운이 달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예요. 우리 몸은 단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 기관이 형성될 때마다 저마다 다른 세포 선발 대회를 거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장기마다 그 구성비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포 복권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복권에 당첨된 운 좋은 조상세포의 후손들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 팔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한 조상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여러 가문이 뒤섞여서 동네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팀이 유전 정보와 실제 조직의 위치 정보를 결합해서 세포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아주 명확한 패턴을 찾아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장 상피세포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선화라는 구조가 있는 곳이군요. 맞아요. 대장 내벽은 수많은 작은 샘, 즉 선화로 덮여 있는데 연구팀이 이 선화들을 하나씩 레이저로 잘라내서 분석했어요. 그 결과 평균적으로 약 301개의 대장 선화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치가 동일한 배아세포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하나씩 레이저로 잘라냈다고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인데요. 더 신기한 건 그 작은 조직 하나에 한 사람의 유전체 정보가 전부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럼 제 대장은 말 그대로 패치워크 퀼트 같은 거네요. 이쪽 구역은 A조상 가문의 땅, 저쪽 구역은 B조상 가문의 땅,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히 모자이크 구조인 셈이죠. 무작위로 뒤섞인 게 아니라 구역별로 출신 성분이 다른 세포들이 영토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조상세포들이 대장에 자리를 잡은 시점은 수정 후 약 8주경으로 추정돼요. 초기 발생 때 이미 각자 자기 구역을 할당받은 거죠. 정말 놀랍네요. 우리 몸이 일종의 정교한 퀼트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장처럼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조직은 그렇다 쳐도 뇌처럼 극도로 복잡한 기관은 어떤가요? 거기도 이런 질서정연한 패턴이 있을까요? 그냥 거대한 세포 수프처럼 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뇌에서도 뚜렷한 공간적 패턴이 존재했어요. 연구팀이 한 기증자의 뇌의 여러 부위에서 40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거든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얻은 샘플일수록 유전적으로 더 유사한, 즉 더 가까운 배아 돌연변이 패턴을 공유했어요. 예를 들면 대뇌의 바로 옆 동네에서 채취한 샘플들은 멀리 떨어진 소뇌 샘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세포 사촌들이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뇌의 각 영역을 형성할 세포들이 아주 초기 발생 단계부터 이미 공간적으로 구획화되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뇌가 그냥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초기부터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구, 이런 식으로 구역별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시작부터 예측 불가능한 경쟁의 연속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들은 정교한 모자이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다음 세대로 돌려보죠. 우리 몸을 만드는 이 체세포들과 다음 세대를 만드는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는 언제 어떻게 갈라서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전통적인 발생학 교과서에 따르면 생식세포의 기원이 되는 원시 생식세포, 즉 PGCS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와는 아주 초기에 배아 발생 첫 단계에서 분리된다고 알려져 왔어요. 처음부터요? 네, 말 그대로 왕족처럼 처음부터 특별한 운명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럼 이 연구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정자세포를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피부세포나 뇌세포와 아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걸로 나와야 정상인 거네요? 네, 그 가설을 직접 유전학적으로 확인해볼 절호의 기회였죠. 연구팀은 12명의 남성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만드는 세정관 조직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발생학계를 뒤흔들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뭔가요? 예상과 달랐던 건가요? 네, 12명 중 5명에게서요. 그들의 다른 신체 조직과는 초기 배아 돌연변이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정자세포 계통이 발견된 거예요. 잠깐만요.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니요. 같은 수정란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이건 마치 한 가족의 족보를 조사했는데 아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성씨가 아예 다른 걸 발견한 것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 결과를 믿기 어려웠어요. 다시 말해 뇌나 피부, 대장세포들과는 완전히 다른 돌연변이 역사를 가진 정자세포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완전히 다른 개체에서 온 세포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숨겨진 쌍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배아 외 조직의 기여라는 가설이 나와요. 원시 생식 세포 중 일부가 태아 본체를 형성하는 세포 집단, 즉
상배엽이 아니라 양막처럼 태아를 둘러싸는 배아 외 조직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막이라면 보통 태아를 보호하는 막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태아의 본체가 아니라 일종의 지원부대나 보호시설에서 유래한 세포가 다음 세대를 만드는 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건 인간 발생학의 기존 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되는 거죠. 생명의 연속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 몸의 시작은 50대 50의 공평한 분할이 아니었어요.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큰 비대칭적 기여, 즉 일종의 세포 복권으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한쪽 세포가 몸의 90% 이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 둘째, 우리 몸의 조직들은 서로 다른 조상을 가진 세포들이 만든 정교한 모자이크 작품이라는 것. 대장이나 뇌 같은 복잡한 기관에서도 분명한 공간적 패턴이 존재했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생식세포의 기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심지어 태아 바깥의 조직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히 신기하다는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의미를 가져요. 정상적인 발생 과정이 개인마다 그리고 조직마다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초기 배아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달장애나 소아암, 모자이크 증후군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특정 질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초기 역사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간 생명의 첫 장을 다시 쓰는 것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 인간을 만드는 청사진이 이토록 가변적이고 시작부터 무작위적인 세포 복권과 수많은 병목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상적인 발달과 비정상적인 발달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만든 세포와 심장을 만든 세포는 어쩌면 아득히 먼 다른 조상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수십억 년의 진화와 단 9개월의 치열한 세포 경쟁, 그 엄청난 우연이 빚어낸 단 하나뿐인 모자이크 작품이 아닐까.